반갑습니다. 오늘은 법의등급법 보통급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불교에서는 공부인의 수행 정도에 따라서 6가지 등급의 법의가 있는데 보통급, 특신급, 법마상전급, 법강학마위, 출가위, 대강요례입니다. (1927년에) 수양연구요론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법의 등급의 원형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공부인의 진행 순서 8단계라는 것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혹시? 공부인의 진행 순서 8단계.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초심, 발심, 입지, 수양, 연구, 취사. 그 다음에 이렇게 와서 세밀, 입정. 네,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수양,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예요. 자,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수양, 연구, 취사는 하나로 묶을 수 있죠. 뭘로 묶을 수가 있어요? 사막으로 묶을 수가 있죠. 그럼 몇 단계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되잖아요. 그럼 지금 법의 등급하고 거의 비슷하죠? 이것이 제가 보기엔 보통급, 발심, 특신급, 법마상전, 법강학마, 그 다음에 출가, 그 다음에 대강요례. 근데 여기가 좀 헷갈려요.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왜 세밀이 출가일까? 예. 왜 입정이 대강요례일까? 보면은 여기가 수양연구요론을 이렇게 써놔요. 제가 이제 하면은 여기서 이제 초심이라는 것은 아직 내가 마음에 좀 힘이 안 생겨서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정도를 초심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고, 그 책에서 수양연구요론에서 발심이라는 것은 이제 의심도 좀 사라지고 공부하는 것도 좀 순서도 알고 배우는데도 좀 지혜가 밝아지는 정도를 발심. 입지라는 것은 그때는 불법 연구회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본회가 없어지고 선생님이 없어진다 하여도,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없어진다 하여도 이 법을 버리지 아니하는 단계, 함지사지를 지내어도, 그러니까 한 뭐 괴로움을 겪어도 뭔가 이 법을 버리지 아니하는 정도 단계가 입지예요. 상당히 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수양, 연구, 취사. 이거는 이제 수양, 연구, 취사 이력이 어느 정도 쌓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법강학마가 될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것은 세밀. 예. 여기서 이제 수양연구요론에서 세밀이라는 것은 이무의 사무예요. 이치로도 걸림이 없고 일로도 걸림이 없는 단계를 세밀이란 말로 표현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대자리하고 소자리가 다 통한 단계인 것 같아요. 대소용에 걸림이 없는 단계를 세밀로 표현하셨고, 그리고 여기서 입정이란 것은 일분일각도 마음이 자성이 떠나지 아니하는 단계를 입정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뭐죠? 이제 입정이라는 것은
분리자성하는 단계잖아요. 예. 그 단계를 입정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시선의 단계, 예. 무시선 무초선이 되는 단계. 이렇게 해가지고 6단계로 해가지고 이제 이게 모태가 돼서 이게 뿌리가 돼서 지금의 이제 법의 등급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밀하고 입정이 조금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다른 면인데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8단계, 실제적으로는 6단계로서 이렇게 공부의 진행 순서를 이렇게 수양 연구 요론에서 8단계로 했고요. 그러면은 다른 종교들은 어떻게 공부의 단계를 표현했을까? 가장 우리랑 가까운 거. 불교는 어떻게 했을까요? 불교는 뭐 이제 시기에 따라서 소승, 대승이라고 하는데 이제 소승이란 말을 그쪽에서는 싫어하기도 하니까 뭐 상자 불교라고도 하고 또는 이제 뭐 초기 불교라고 하는데 이때는 사양사과 이런 게 있어요. 성문사과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4단계가 있다고 했었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불교에서는 예. 금강경에도 나오는데 첫 번째 단계가 혹시 들어봤어요? 혹시? 수다원? 두 번째 단계가 사다함? 저도 뭐 불교 전문가는 아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아나함. 네 번째 단계는 예? 여러분 다 아시는 거 아라한. 그러니까 수다원은 이제 보통 이렇게 예류라고도 하고 여기는 일왕래 아라는 불한 이렇게 하고 아라는 그냥 아라한가라고도 또 표시하는데 사향사가라는 것은 여기도 이렇게 우리 원불교 같이 예비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향이라는 것은 어딜 향해서 가는 거예요. 아직 완성이 안 된 거고 관은 뭐예요? 그 단계를 얻은 거예요. 예. 그러면 수다원이라고 하면은 수다원이 예류라고 하면은 예류 향이 있으면은 예류를 향해서 가는 단계인 거죠. 예비 단계고 예류과가 되면은 그 예류향 단계에 올라간 거예요. 향이라는 것은 그쪽으로 가는 단계 아예 과정이고 과라는 것은 그 단계에 도달해서 얻은 거예요. 그래서 사향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예비 단계인 거고 사과가 이제 우리가 들으면 그 급이나 위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사향사과라고도 하고 그냥 이 향을 없애고 성문사과라고도 하고 예. 소승사과라고도 하고 이제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다원이라는 것은 예류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영유라고도 해요. 예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부처가 되기 위한 큰 흐름에 동참했다, 참여했다, 참여할 예자거든요. 예류. 예. 영유는 왜 영유라고 했냐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을 욕심을 쫓아 사는데 영유라는 것은 여기에 수다원이 된 사람은 욕심을 거슬려서 온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과 반대로 살잖아요. 여기 오신 분들도 일반 사람들은 이 시간에 뭔가 자기 걸 즐기는데 뭔가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흐름으로 온다. 거슬러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영유라고도 합니다. 예류, 영유. 수다원이 우리 법의 등급으로 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특신급?
틀렸어요. 네. 좀 더 쓰세요. 뭘까요? 더 쓰세요. 네, 법강 항마로 경사님은 하셨어요. 네. 이 두 개가 이제 항마 정도로 보고 여기를 이제 출가 이쪽이 이제 열애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라한가가 이제 마지막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성문사가라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성인의 초성이의 반열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보통급이 아니에요. 이미 여기서는 이제 그냥 이미 여기 예류란 것은 이 성인의 아라한가를 얻을 수 있는 큰 흐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아라한가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보통급하고 좀 달라요. 영류 이제 예류 영류 됐죠? 참여하고 예. 욕심을 거슬려 간다는 거. 일왕래는 뭘까요? 여기 욕심을 거슬려 간다는 것은 아직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 있으니까 거슬러 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힘들죠, 아직은. 사다함의 일왕래라는 것은 뭐냐면은 욕심을 거의 잠재웠어. 그래서 욕심 번뇌가 어쩌다 한번 일왕래, 어쩌다 한번 생겨. 예. 근데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어. 근데 거의 없어졌어. 이게 사다함이에요. 아나함은 욕심이 이제 완전히 사라졌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불퇴전이에요. 예. 여기는 내가 잠시 방심하면 다시 거꾸로 가요. 역류하잖아요. 계속 저하되잖아요. 안 저으면 이제 쭉 밀려났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돌아가지 않아요. 예. 그래서 아나함은 그래서 불환이에요. 환자, 돌아갈 환자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돌아가지 않는 단계예요. 여기는. 예. 불퇴전 단계? 예. 그리고 아란이라는 것은 보통 무학이라 그래요. 무학. 예, 배울 필요가 이제 배우면 끝난 거죠. 예. 여기까지는 유학이라고 하면 아란가를 증득하면은 이제 큰 깨달음을 얻은 거죠. 그리고 아란가가 되면 이제 수행자들의 그늘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상. 수행자들의 그늘은 상이에요. 예. 나라고 하는 그 상, 할 때. 근데 이제 아라한가를 얻으면 그 그늘이 없어진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예. 자세히까지는 아닌데 이게 되게 많이 나와요. 읽다 보면은 경에 금강경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불교는 이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소승불교, 상자불교에서 이렇게 주로 쓰는 단계고 대승불교의 화엄에서는 어떻게 표시했을까요? 대승불교 사상은 보살 사상이라고 해서 52계위라고 했어요. 52단계가 있어요. 여기는. 네. 십신, 십주, 십행, 십지. 그 다음에 하나가 빠졌네요. 네. 십회양. 그 다음에 이게 이제 50개잖아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이제 등각, 묘각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10가지 믿음의 단계, 이건 10가지 이제 가치관 머무른 단계, 10가지 실행의 단계. 10회양이라는 것은 우리 사홍소론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회양의 단계. 10지는 이제 어떤 경지예요. 예, 경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등각이라는 것은 이게 각자잖아요. 거의 깨달았다. 거의 깨달은 거예요. 거의 등. 근데 완전히 깨달은 거 아니야. 등. 묘각이라는 것은 이제 완전 대원정각한 거죠. 그래서 52단계로 했어요. 예. 수행하는 것보다 52단계 무게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제가 이제 이제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 기독교는 단계가 제가 잘 모르지만 단계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믿음이 있냐 없냐의 아닐까 싶어요. 그죠? 기독교에서는. 예, 그래서 대승은 화엄의 바탕에서 이제 52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승, 상자 쪽에서는 사향, 사가, 성문, 사가 해서 이제 4단계, 더 크게 보면 8단계로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불교와 기독교 그리고 원불교의 이런 법의 등급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거를 발견해야 돼요. 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은 원불교의 3대력은 사막 그리고 3대력의 바탕에서 이 법의 등급을 만들어져 있어요. 보시면. 예. 그리고 원불교의 법의 등급은 아까 우리 강연하신 것처럼 사실적이에요. 그리고 관념적이 아니에요. 구체적이에요. 예. 뭐 제가 불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걸 제가 다 읽어봤더니 이것은 서로 간의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이게 분명하잖아요. 예. 보통급 10개를 지켜야지 특징급으로 올라가잖아요. 그것 가지고 서로 다툴 일이 별로 없거든요. 구체적이게 명확해요. 근데 여기는 이제 해석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볼 여지가 좀 있어요.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사막이라고 했는데 원불교의 법의 등급은 사막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3대력이 다 완성돼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그래서 균형 있는 도인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불교 쪽은 여기는 제가 읽어봤을 때는 약간 연구하고 수양 중심이에요. 예. 연구하고 수양 중심. 취사 쪽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적은 것 같아요. 균형이. 예. 그리고 이쪽은 약간 좀 관념적으로 적어놔가지고 그래서 뭐 하라는 거냐. 예류, 일왕래, 불환 이거. 예? 말 뜻은 좋은데 그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 건데 예. 어떻게 표준을 잡아야 되는 건데 우리는 이제 표준이 명확해요. 기준. 자, 예를 들어볼게요. 법마상정급의 예를 들면은 법마상정급에서 법강 항마의로 올라가려면 3대력을 갖춰야 되는데 자, 그럼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 테니까 맞춰보세요. 법과 말을 일일이 분석하고 우리의 경전 해석에 가히 착오가 없으면은 사막 중 어디에 속할까요? 네? 사리 연구, 그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법마상정급에 있는 기준이에요. 천만 경계 중에서 사심 제거하는 데 재미를 붙이고 무관사에 동하지 않으면 사막 중 어디에 들어가요? 정신 수양력이에요. 그죠? 연구력, 수양력.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에 대기사는 아니하고 세밀한 일이라도 반수 이상 법의 승을 얻는 사람은 사막 중 어디예요? 여기 취사죠. 정확해요. 이렇게 사막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만 부족하면 승급 못해요. 예.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법마상정급만 그런 것이 아니라 법강 항마에도 그렇고 출가에도 그렇고 대강예에도 그렇고 보통급도 그래요. 특징급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 사막의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막의 원리를 두고 급에 맞게 3대력을 갖춰야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분들의 대부분 특징급과 법마상정급이 많겠죠. 법강 항마에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내가 대종사님 당대 때는 대종사님이 시키셨대요. 잘 때마다 법의 등급 외우고 자라고. 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자 우리 청년들은 특징급이 많다고 하면은 네? 그럼 내가 이제 특징급을 외우면서 자면서 아 나의 3대력 정도는 어느 정도지 해서 보는 거예요. 예. 수요 공방 듣는 것은 연구과겠죠. 예. 우리 경전 해석에 가히 착오가 없으면 이쪽으로 가겠죠. 아무래도 예. 수요 공부방에 오는 것은 취사력일 테고 예. 많은 것들을 물리치고 와야 되니까 수요 공방에 와서 딴 생각 하지 않고 듣는 것은 수양력이겠고요. 예. 3자리에 같이 들어가겠죠. 예. 어쨌든 간에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원불교 법의 등급은 3대 사막의 바탕에서 했기 때문에 균형 있게 내가 공부가 돼야지, 내가 만약에 균형 사막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이 잘 부족하다고 하면은 법의 등급대로 한 것이 아니죠.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법의 등급의 특징 중 하나는 그래서 이제 하나 좀 제가 빠뜨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성리에 밝고 내가 견성했다고 사람들이 인정해줘도 그 사람이 보통급 십계문 못 지키면은 그 사람은 보통급이에요. 네. 아무리 뭐 아는 소리 하고 그 사람이 막 성리를 설해도 이렇게 대동생님 말씀하셨어요. 보통급 십계문 못 지키면 그 사람은 보통급인 거예요. 특식급도 안 돼요. 아무리 뭐 어려운 얘기를 하고 온갖 교리에 정통해도. 계문은 어디예요? 사막 중에서. 취사력이 취사잖아요. 취사가 안 되는 거니까. 예, 취사가 안 되는데 뭐 부족한 거예요, 그 사람. 예. 그래서 우리는 사막을 표준 삼아야 되는 거고, 사막의 원리가 들리는 거고, 법의 등급이 갖는 중요한 의미 중 하나는 평가가 핵심이 아니라 향상심을 고취시키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대산 상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법의는 향상이 목적이지 평가가 목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하는 것은 내가 뭐가 부족하고 앞으로 뭘 갖춰야 되는지 알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저 사람 낙인 찍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내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평가해보면 내가 부족한 게 뭔지 알잖아요. 평가를 안 해보면 몰라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법의 등급법이 갖고 있는 특징이나 의의는 우리 원불교에서는 법의 등급의 기초에서 교단을 운영합니다. 여기 교훈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교당의 임원인 회장, 부회장은 법의가 어느 정도 대지할 수 있는지 아세요? 기준적으로? 우리 이도신 부회장님. 교당의 회장, 부회장은 법의가 어느 정도 돼야지 할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 경전법규 연습하기를 해야 되잖아요. 교정 이상으로 돼 있어요. 예. 교정이라는 것은 법마 상전을 말하거든요. 예. 교당 규정에 이렇게 돼 있어요. 법계 교정 이상을 이 회장 부회장이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이 교정 이상이 없을 때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법의가.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교정. 원불교에서 회장 부회장을 하기 위해서는 법마 상전 이상이 돼야 돼요. 예. 그럼 단장 중앙은? 여기는 회장. 단장 중앙은? 교선이라 그래요. 예. 특신급.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우리는 이 법의를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여기 뭐 대졸 이상 이런 거 아니잖아요. 예. 응? 뭐 박사학위 있어야지 되고 이런 거 없어요. 예. 원불교는 철저하게 지자본인데 여기서 지라는 것은 이런 공부 실력이죠. 예. 법계 교정 이상, 교선 이상. 자, 수의단은? 수의단 선거법에 뭐라고 나왔을 것 같아요? 수의단은 원불교 최상위 의결 기구거든요. 거기는 뭐가 이상이 돼야 될까요? 법광항마. 예. 종법사는 예, 출가임인데 출가가 없을 때는 이제 법광항마에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미니멈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너무 체계적이고 치밀하지 않아요? 불교? 예? 그러니까 이 법의 등급이 단순히 요식행위가 아니라 교단 운영에도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법의 등급은 이런 의미가 있죠. 지난 시간에 이제 영육상전법에서 공부했듯이 대다수의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고 삶으로 현실에만 쫓겨서 좋은 의식주를 얻기 위한 희망과 재미로 살고 거기에 제가 보기엔 90% 이상의 에너지를 쏟고 삽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우리가 의식주를 구하기 위해서 드리는 공력의 10분의 1만 드리면은 3대력을 기르는 데 드리면은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1시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법마 상장까지는 올라갈 것 같고, 의식주를 구하기 위해서 드리는 공력에 욕심을 좀 더 내본다면은 절반 이상을 드리면은 법과 항마까지는 가지 않을까. 예. 이곳에 있는 분들은 아주 어려운 경쟁을 뚫고 보통급과 보통급 이상의 과정에 올라오신 분이죠. 사람이 3년이면 어느 정도 기질이 변화를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년마다 법이 사정을 하죠. 예. 여기 계신 분들은 3년 뒤에 법위가 한 단계 향상될 수 있도록 3년 정도 수요 공부방에서 꾸준하게 만나면은 3년 정도 저하고 꾸준하게 만나면은 법위가 향상돼 있지 않을까. 3대력 중에서 이제 연구력은 해결이 되겠죠. 어느 정도. 교리의 대강을 3년 정도는 봐야지 연구력도 되는 거예요. 그럼 수요 3대력 중에서 연구력은 좀 수요 공부방을 통해서 되니까 앞으로 3년 정도는 같이 꾸준히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